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성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물가입니다. 물가 전망. 2월달 물가 전망이 올해 1.9, 이번에도 1.9. 근데 성장률 전망을 거의 반토막을 냈는데 0.8인가로 나왔. 저는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이렇게 궁금해서 경제 전망치에 대한 이제 하는 브리핑을 원래 잘 안 보는데 오늘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물가가 정말 1.9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게 저는 이제 이것은 상당히 금통위 얘기부터 해볼 텐데 우리 금리가 이제 인하됐죠. 자, 팀장님께서는 좀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FOMC도 그렇고 금통위도 잘 안 보는 사람이라서 네. 평소엔 잘 안 보는데 네. 오늘은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오, 이번에 보셨나요? 네. 제가 심지어 금통위뿐만 아니라 금통위 발표 날에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면 그날 오후에 그 수정경제 전망에 대한 좀 자세한 브리핑을 또 하거든요. 아, 예. 2시에. 네.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어. 원래 그건 진짜 안 보는데 네. 그 본 이유가 뭐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중요하긴 한데 예. 저는 뭐 저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막 진지하게 듣진 않거든요. 다만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에 숨어 있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네. 대략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뭐 기존의 태도도 저는 뭐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다 기본적으로 매파 편향이 있다. 네. 긴축적이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도 말이지만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선은 성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오늘은 관심이 되게 많았죠. 제가 관심 있는 건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 전망. 황느님, 2월달 물가 전망이 올해 1.9. 이번에도 1.9. 근데 성장률 전망을 거의 반토막을 냈는데 0.8인가로 나왔죠? 네. 예. 1.5였던 성장 네. 전망치를 0.8로 낮췄죠. 아, 저기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낮췄어요. 네. 성장률 전망을 반가이를 해서 반가이. 네, 반토막. 네, 반토막 했는데 아니 물가를 유지하니까 저는 그래서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궁금해서 물론 그 성장률 전망이 숫자로 나온 건 이제 오후에 나왔지만 이제 금통위 기자회견 때는 대충 얘기는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했으면 했는데 질문을 또 안 하시더라고 기자분들이. 물가 질문 안 하시고 다른 질문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오후에 경제 전망치에 대한 이제 하는 브리핑을 원래 잘 안 보는데 네. 오늘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때는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 물가에 대해서요? 네, 기자분 예. 중에서 인포맥스 기자분이 물가를 이렇게 성적을 깠는데 물가를 왜 또 마련되는 거 얘기해 줄까요? 유가가 지금 브렌트 64불이에요. 64불. 64불이 안 돼. 그런데 1.9% 물론 이번에 브렌트 관련된 전망치를 좀 낮추긴 했는데 제가 잠깐 캡처를 가져왔는데 지금 20페이지 그림을 네. 잠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9 유지했죠? 저 가로친 게 지난 2월 대비. 네.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올랐어요. 근원은 0.1 올랐어. 파란색인데 이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지난 2월 달에 가정했던 브렌트 유가 가정이 75불이었거든요. 이번에 브렌트 가정은 좀 떨어졌어요.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재 브렌트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환율도 지난 2월 달 전망치 낼 때는 1,430원, 40원 이랬거든요. 지금은 1,370원, 80원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도 떨어졌어. 그럼 유가 떨어졌죠. 환율 떨어졌죠. 둘 다 물가에는 하방 압력을 미치겠죠. 그런데 물가가 그대로야.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뭐 얘기는 이제 해주시더라고. 예. 뭐 요즘 뭐 대학 등록금이, 네. 서비스가, 가공식품이,
이제 올랐대요. 네. 물론 이거를 이제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무조건 물가가 올랐대. 머릿속으로. 예. 그렇죠. 네. 지금 항상 밥값이 체감이. 올랐고 밖에 나가서 뭘 봐도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물가 안 올라. 근데 이 얘기는 보통 옛날에 디플레 때 코로나 전에도 늘 사람들은 장바구니 물가 늘 비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숫자를 보면 상당히 물가를 높게 봤다. 저유가와 환율도 안정된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물가 전망치가 높게 나오려면 게다가 이번 주 오펙 회의에서 아마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41만 배럴 정도로 이제 오펙에서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오펙이 내부자 정보에 따르면 사우디가 마켓쉐어 경쟁을 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마켓쉐어 경쟁을 했던 적에 과거에 쉐일 오일이 맨 처음 생산을 늘릴 때, 그 이제 2014, 15년인데 그때 한 적 있어요. 그렇죠. 그때 유가가 WTI가 27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뭐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헤게모니를 사우디가 가져왔다가 지금 다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다시 한번 2차 MS 경쟁, 나쁘게 얘기하면 치킨 게임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정말 1.9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게 저는 이제 이것은 상당히 금리를 내리기 싫다. 그러면 원래 오늘 그 질문이 순서가 좀 있었는데 바로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하시죠. 이 질문을 그럼 바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올해 물가 전망치 유지의 의미가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는 금리를 내리기 싫어서다. 내리긴 내리는데 네.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경로가 있겠죠. 네. 하느니. 근데 사람들이 계속 난리치잖아요. 0%대면 이제 금융위기 때, 네. 코로나 때랑 뭐 비슷한데 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지고 쓰겄냐, 더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니까 아닌데 물가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하면은 방어가 논리적 방어가 있겠죠. 되니까. 근데 그럼 전 궁금한 게 그 없는 말을 지어낼 수 어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물가를 그럼 실제로 떠받치는 것이 뭐라고 보는 건가요? 하느니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외식 뭐 대학 등록금 대학 대학 등록금이 좀 컸어. 대학 등록 물론 대학 등록금이 중요한데 대학 등록금이 좀 컸고요. 이제 일부 가공식품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또 뭐 하는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원래대로 좀 돌아와서요. 네. 그 팀장님은 물가에 가장 주목하시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러니까 하느니 매파적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물가가 이렇게 낮아져야 네. 되는데 안 낮춘 것도 매파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의 경로를 아주 파격적으로 내려가게 할 의향이 아니라고 그렇죠?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하신 건데요. 네.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자면 전문가시죠.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면 네. 금통위가 전원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금리 인하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것도 왜 매파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네.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트럼프가 150% 관세를 중국에 때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 이러다가 갑자기 50% 관세, 30%가 아니라 이제 50%죠. 왜냐면 기존 20%에 예전에 있던 게 있으니까. 30%가 더 하니까 50% 관세 때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선사네 다시 보니까. 다행이다. 근데 50%가 선사예요. 아니 관세 때리기 트럼프 전에가 20%였는데 그럼 지금 거의 한 2.5배에 앞으로 또 후상해가지고 더 올라갈 건데 그럼 거의 3배란 말이에요. 그럼 3배 관세가 60% 가까이 되는 관세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야. 하느니 원래 2월달 혹은 뭐 3월 이런 이제 4월 금통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경로 대비 그 경로는 이제 베이스인 거고 베이스. 그때도 이제 매파적이었었어요. 매파적.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5월 이번 금통위에서 좀 더 완화적이었으면 이제 비둘기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금리는 당연히 내렸죠. 왜냐면 다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오늘 금리는 올랐어요. 시장 금리는. 선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킹반영이라고 하는 이 선반영 대비해서 네. 선반영 대비해서 더 줘야 이게 선물이 되는 거지.
반영됐던 것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이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는 오늘 B컷을 단행해서 네. 50bp 인하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는 위험하죠. 저는 그래도 그 이제 50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이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좀 이쁘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어. 제가 하나 마음에 와닿는 거는 발언 중에 1%대의 기준금리는 이제 생각도 하지 마라. 물론 3년 전에 한 얘기긴 하고 오늘 또 어떤 분이 물어봐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미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뭐 1%대의 금리는 너무 낮은 거고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거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코로나 전에 과도하게 낮았던 금리에 따라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거에 대한 이제 후과가 대가가 이제 치러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금리 오르는 걸 좋아하시는 오르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주저한다.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다만 이제 저는 코로나 전에도 지금까지 뭐 22년 동안 봤으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그렇게 낮은 금리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낮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낮아지고 있는 경로 하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 경로 하에라는 거는 네. 펀더멘털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것을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 대비해서의 주식의 가격을 보잖아요. 따라서 뭐 얼마 벌고 있는데 얘는 너무 고평가됐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마찬가지로 금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과 물가가 어느 정도인데 그 이하로 막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너무 낮은 거지. 근데 제가 계속 금리를 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양적 완화를 한 나라들도 성장과 물가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이전의 금리가 막 그렇게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얼핏 생각할 때는 양적 완화했어 이거 완전히 억지로 금리 끌어내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가랑 성장을 그린 다음에 금리를 대보면 돼. 근데 대봐서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물가 성장대로 그냥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냥 따라간 거야. 미국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양적 완화 같은 걸 전 세계적으로 해서 금리를 낮춘 게 억지로 낮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막 못생겼는데 왜 외모 비하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외모는 비하돼 있고 난 그걸 말한 것 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마찬가지로 금리도 이미 성장과 물가는 떨어져 있었고 양적 완화가 그것을 그냥 만들어준 것 뿐이야. 금리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만의 좀 특이한 해석인 거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양적 완화로 그 말도 안 되는 금리를 낮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방법은 쉬워요. 성장과 물가 그려본 다음에 금리를 그려봐서 둘이 많이 어그러진다. 과거에는 한 요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 폭이 뭐 이렇게 막 금리를 너무 낮췄다던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판단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막 그 코로나 전에 양적 완화하면서 혹은 뭐 ECB가 옛날에 양적 완화하면서 일본은 좀 예외예요. 일본은 분명히 과하게 좀 낮춘 게 있어요. 일본은. 하지만 일본 외에 뭐 영국, 미국, 뭐 유럽 뭐 다 있잖아요. 양적 완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뭐 펀더멘털대로 장기 금리가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중앙은행과 좀 다른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이제 우리나라 또 부동산이 워낙에 난리니까 이제 과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근데 원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카드가 소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거여서. 근데 그러면은 그 이창용 총재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지금 대내외 상황이 안정된 건 아니지만 가계 대출, 환율보다 경기 부양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 주저한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보면 앞뒤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천천히 내린다. 천천히 내리겠다. 내리긴 내리는데. 천천히 내린다.
저는 그래도 오늘 사실 한은 총재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약간 그 과거 대비해서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힘도 없어지신 것 같고 힘들어 보이신달까요? 표정이 당연히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6개월 전이면은 개엄 전이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25bp 내리는데 앞으로 금리를 1%대 갈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지금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리던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5bp 내리는데 경제 전망을 0.8%로 성장률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둘기적인 앞으로의 경기 하방 가능성을 이렇게까지 많이 깎으면서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충분히 비둘기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장률 전망을 대폭 깎아낸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으로 성장률을 조금 낮춘 거냐 어떻게 보셨나요? 깎은 걸 성장 그 내용 깎은 걸 100이라고 할게요. 그중에 50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많이 줄어들고 거의 혼자 거의 절반 이상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100이라고 했죠? 100 중에 35는 관세. 아, 오늘 그래서 그런 질문도 나왔죠. 기자회견에서. 당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에서 이건 무효다. 이런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라도 트럼프의 관세가 품목 관세 10%만 가고 상호 관세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다시 좀 성장률 전망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게 그 한은이 딱 그 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상호 관세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1%는 올라갈 거다. 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0에서 35 영향인데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요. 한 0.3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이라는 게 뭐냐면 1.5에 있다가 0.8이 된 거니까 0.7이 이제 100인 거죠. 그 중에 0.1은 크지. 너무 작나? 그럼 관세가 그래 너무 작나? 그럼 팀장이 보시기에도 0.1밖에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너무 관세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본질을 잊게 돼. 본질을. 그럼 우리 경제가 힘든 본질 이유는 결코 관세가 아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뭔가요? 미국이 왜 자꾸 관세 가지고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